지금 이게 굉장히 또 지금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막 투자해서 민간 기업도 살리고 개인들한테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저기 보면은 맞습니다. 기업 자산을 내놓음으로써 그래서 네. 거기서 안정적인 수익금을 개인한테도 주고 또 기업들은 그 돈을 받아서 또 다른 투자 활동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또 시너지를 낼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정부가 그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또 얼핏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목동이라든지 한계동이라든지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그런 것들도 리치로 하게 되면은 서로 윈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보니까 재건축을 규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네. 생기는 이득금들을 조합원들만 갖고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뭔가 용적률적인 혜택을 주려 하더라도 그럼 조합들만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좋아지는 부분들을 리치화해서 그것들을 일반인들도 투자하게 되면은 이게 재건축이 잘 되게 되면 일반인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 떠오르기도 하네요.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보게 되니까 리치가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느낌이. 네, 이제 저는 뭐 주택의 그런 재개발 관련해서는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닌데 이 상장 리츠에서는 아직 주택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3호나 아까 말씀드린 상장이 아닌 일반 리츠 시장에서는 이런 주택이나 재개발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활발하게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막 커지는 것들 보니까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마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이제 주택 리츠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차 더 많은 이제 리츠들이 더 다양한 리츠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그런 이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런 이제 리츠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효과들이 있고 어떻게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지까지 알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이걸 투자하냐 마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리츠가 한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상장 리츠는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20개인데 20개의 수익금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배당 수익금은 평균적으로 5% 내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투자들을 안 하고 있었지? 5% 내면 지금 웬만한 것보다 훨씬 수익이 높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실 배당금 나누기 제가 투자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은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츠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낮았던 수준이었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좀 더 높았는데 이제 올해 저희 대체 투자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배당 수익률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5%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종목별로 보면은 사실은 좀 다양합니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솔직히 제가 이제 리츠도 몇 번 투자해 봤었는데 시세가 빠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시세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배당은 똑같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시죠? 시세보다 더 높게 투자한 사람들은 배당 수익이 낮는데 싼 금액을 한 사람들은 높을 거고 이런 또 좀 시세 벽체 바라보는 배당 수익에 대한 또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세가 막 올라가는 리츠도 있을 것 같고 시세가 좀 조정이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리츠를 좀 어떻게 선별을 하고 투자를 하면 좋은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간단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계속 말씀해주신 게 지금 배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앞서도 계속 배당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배당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임대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임대 수익이잖아요. 임대 수익. 그래서 그 임대 수익이 얼마나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또는 올라갈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츠라는 것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임대 소득이 얼마나 잘 발생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얼마나 그 이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그 부동산의 입지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 이 두 가지를 보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입지는 사실 소장님이 원래 입지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아니 제가 뭐 주거나 이런 거나 그렇지 뭐 이렇게 큰 오피스 같은 거야 뭐 제가 정확히 잘 모르죠. 아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 리츠는
이게 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오피스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그렇죠. 호텔 뭐 아니면은 뭐 물류창고 이런 다양한 리츠가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리츠들이 사실은 필요한 입지라는 것들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주거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이제 사람이 많이 얼마나 살고 싶은 지역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측면이 될 텐데 네.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오피스는 얼마나 회사가 그 지역에 그 건물에 들어와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을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 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과 연관성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심 지역이 분명히 더 선호되는 지역일 수 있고 근데 물류창고는 또 완전히 다르겠죠.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이제 교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와 얼마나 근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위치에 그렇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물류 시설들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한 뭐 정말 수요지가 없는 그런 외딴 곳에 있으면 또 너무 멀리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수요지와도 그러니까 이 물류라는 거에 수요지라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택배 같은 걸 요즘 많이 하는데 그건 택배가 배달 오는 곳이 물류창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저희가 이제 받는 이 소비자들과 얼마나 또 멀리 있지 않은지 이런 식의 입지라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국엔 리츠 종류별로 좀 입지라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리츠를 세분화해서 보시기 시작하면은 좀 더 좀 깊이 있게 분명히 좀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대한 미래 가치 추정할 때도 여기가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일자리도 좋아지고 그렇죠. 교통망도 좋아지고 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시세도 올라갈 거고 뭐 월세라든지 전세도 올라가니까 그걸 바라보고 보통 투자들을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리츠에서 투자하고 있는 뭐 오피스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딱 봤을 때 교통망이 좋아져. 그렇죠. 뭐 역세권이 되거나 뭐 IC가 생기거나 고속도로에 그런 것들 보면서 투자해도 좀 유의미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택이라는 거를 볼 때 필요했던 그런 관점들, 그런 원리들은 다 똑같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거가 아니라 물류센터고, 그렇죠. 그 입장에서 쇼핑몰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자기가 그 입장이 돼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그 원리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배당이 안 나오는 리츠가 있나요? 배당이 안 나오는 리츠는 지금 상장 리츠 중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런데 배당이 이론적으로는 안 나올 수는 물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의 90%를 배당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익이 없다. 그럼 배당이 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인 즉슨 결국에 임차인이 만약에 없으면 즉 이제 여기서 이제 공실률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실률. 공실률이 이제 높으면 만약에 정말 공실률이 100%다. 그러면은 임대 수익이 없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엔 그래서 공실률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공실률 그러네요. 근데 결국 공실률도 고민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의 함수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물건이 얼마나 지금 이제 현재 임차인이 얼마나 이제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와 있냐. 그래서 그 임차인이 결국엔 이 부동산에서 어떤 자기의 사업을 잘 해나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안정적으로 계속 이쪽에 계속 입주해서 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임대 수익도 이제 정기적으로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또 근데 이제 이 주거에서도 많이 이제 필요할 텐데 공급량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입지가 매우 좋은 입지고 정말 좋은 임차인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 빌딩에 있는데, 근데 만약에 바로 옆에 또 엄청 좋은 빌딩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뭐 이전에 IFC몰 입주할 때도 주변에서 오피스를 다 갖고 가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또 파크원 입주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파크원 다 못 채웠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 오피스는 공급이 많아졌는데 수요는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리 렌트를 1년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공실률이라는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공실률이라는 데이터를 사실 조금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리츠 투자를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리츠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리츠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나 ETF 같은 걸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공실률이라는 걸 저는 또
분명히 자기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금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럼 또 듣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여기 사무실 임대가 갈 곳이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공실률이 지금 되게 낮아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자기가 이제 주변에서 알고 있는 지역들은 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ETF 그런 거 괜찮겠구나. 네. 시장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정보를 또 찾아보시려면 물론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리츠 협회라는 곳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공시자료 이런 공시자료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아무래도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그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한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분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이경자라고. 네. 예, 저도 훌륭한 저도 매우 존경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제가 한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삼성은 외부 출연이 안 된대. 정말 리츠 전문가거든요. 네, 가끔 밥 먹는 사이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금융 상품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이게 이제 그 리츠로 투자한 그 건물들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다는 만큼 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근에 막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또 영향을 받죠, 당연히. 네. 이게 금융 상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츠라는 것이 결국은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해서 모든 걸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조달해서 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자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 리츠에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죠. 부정적이겠죠. 아까 임대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자 비용을 제하고 나서 배당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자 수익이 늘어나면 저희한테 줄 수 있는 배당금도 줄어들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근데 딱 그럼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배당금이 줄어드냐? 이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대출이라는 것도 만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회사채를 통해서도 자금 조달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채도 결국에는 회사채라는 건 채권인데 보통 그 채권도 만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3년 만기, 2년 만기 이렇게 아직은 그 2년 예를 들면 지금 3년 만기 채권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3년 동안은 지금의 이율대로 주게 되는 것이고 지금 바뀌고 있는 시장 금리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는 그 3년 뒤에도 금리가 올라 있다면 그 오른 금리로 이자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금이 줄어들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냐? 이것은 아니에요.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제 리츠를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도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 이유가 리츠가 이제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설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리츠 금리가 오르는 것은 분명히 물가가 올랐기 때문인데 이 물가에 연동해서 이 리츠의 임대료들도 많이 오르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자체가 높아진다. 금리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부동산에서 일반적인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렇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보통 계약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매년 갱신하는 계약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것이 뭐 고정 금리로 이제 고정 이율로 이렇게 그 임대료가 올라가는 계약들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연동되어 있는 이제 이런 소비자 물가나 이런 CPI 연동되어 있는 계약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리츠가 대부분은 매년 좀 임대료가 올라간다. 즉 리츠가 받는 일단 수익금 자체도 저희가 지금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지만 같이 올라간다. 하지만 그만큼 이자 비용도 좀 추후에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을 때 리츠는 어떤가요라고 했을 때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오피스 시장 사례나 아니면 해외의 리츠들 사례를 보게 되면은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꼭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임대료의 측면과 그런 그 이자 비용 측면 두 가지에서 같이 좀 분석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또 금리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까지 네.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금리가 지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사실은 경기가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공실률이 리츠 투자에선 중요한데 맞아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지금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제 중이기 때문에 공실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좀 유리한 그런 보통 국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오를 때 리츠를 꼭 나쁘게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또 주식과 좀 다른 면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야, 너무 재밌습니다. 노골적으로, 네. 노골적으로.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리츠, 좋은 리츠를 고르려면 입지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품 분석도 해야 되고 공시율도 체크해야 되고 시장 경기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네. 지금은 리츠를 좀 들어갈 만한 타이밍입니까? 이게 그 부분을 네. 정답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서 네.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리츠는 지금 어떤 포지션인지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딱 속 시원하게 지금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하지만 리츠는 배당 수익률을 좀 계속 좀 지겹게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네.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한 5% 정도 내외 이렇게 보시고 뭐 종목별로는 또 뭐 한 4%짜리도 있고 6%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배당 수익률이다라고 하면 본인한테는 괜찮은 매수할 타이밍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전제돼야 될 것은 그럼 그 배당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리츠 자산을 딱 봤는데 이거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고 굳이 임대 수익이 낮아질 것 같지 않아. 그렇다면 이 배당금도 꽤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이 배당금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들어가는 가격으로 봤더니 한 5%야. 나 5%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 리츠의 적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배당 수익이면 충분히 난 만족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좋은 타이밍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계속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격이 빠질 수 있습니다. 네네. 가격 빠지면 되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좀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빠지면 근데 제가 좀 전에 분석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 자산을 분석해봤는데 이 배당금 계속 유지될 것 같아. 네. 지금 다시 봤는데 가격 빠졌지만 문제 없어. 근데 가격이 빠졌으면 오히려 배당 수익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으면 더 투자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물타기.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하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리츠는 그렇죠. 장점이 주식은 좀 다른 게 주식은 분명히 불확실성이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기 더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린 리츠는 주식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투명한 구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좀 더 그런 배당금에 일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서 직접 분석도 해보실 수 있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걸 기회다라고 판단하시기도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배당이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좀 배당 수익이 높을 때 매수하는 것들은 배당 수익금을 누리는데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제 개인적인 사례이긴 한데 제가 신한 알파리츠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고점에 투자한 거야. 근데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계속 빠졌잖아요. 빠질 때 제가 조금씩 더 넣었어요. 근데 이게 배당이 나온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넣을 수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런 좀 안심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다 매도를 했는데 다행히 다 회복해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플러스일 때 매도를 해서 해피하게 끝났는데 이게 배당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리츠라는 상품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번 투자했던 것들인데 아무튼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말씀했던 것들이 딱 매칭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혹시 이제 그 외에 또 리츠에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좀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또 언급 안 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요소들 투자에서 고려해야 될 요인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리츠는 제가 뭐 이 건물 하나에 딱 투자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아는 물건 제 의지로 온전히 투자한 물건도 아니고 분명히 공동 투자이고 그다음에 이 운용을 대신해주고 있는 이제 회사도 따로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제가 지금 분석할 때는 이 리츠가 뭐 3개의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계속 이 회사는 어떤 자산을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신규 자산을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공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신규 최근에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동기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리츠들이 굉장히 덩치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상증자 좀 말씀이 이렇게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유상증자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좀 더 받는 거거든요. 물론 주식을 더 발행을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 리츠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가총액 수준으로 한 5천억 회사인데 유상증자를 한 4천억? 그 말인즉슨 지금 그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버금가는 그런 또 큰 어떤 뭐 부동산 자산을 또 사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런 식으로 좀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리츠들이 이런 이제 유상증자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리츠에 투자했을 때 이런 이제 공시 같은 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근데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안 하셔도 크게 뭐 어려움은 없어요. 사실은 어려움은 없는데 대부분 그런 유상증자 기회들이 조금은 할인을 해서 팔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점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것들이고 뭐 매수할 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츠에 대한 이제 이해는 거의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지만 이제 지금 어떤 리츠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들을 안 해주셔갖고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모 리츠겠죠. 좀 리츠들을 좀 대략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종류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상장 리츠는 20개 정도가 있고 지금 태동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리츠는 없습니다. 일단 하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좀 우량하면서도 좀 대표적인 리츠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한알파 리츠. 아까 소장님께서도 투자를 하셨던. 저는 판교 투자한 거 보고 딱 들어갔거든요. 판교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판교 아파트 가격도 막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투자한 저 건물도 올라갈 거야. 그래서 투자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소장님이 굉장히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 저희가 이제 신한알파 리츠를 가장 먼저 가져온 것도 신한알파 리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우량하고 좀 편안하게 저희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리츠라고 생각해서인데요.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이제 판교에 투자되어 있는 것이 이제 판교 크래프톤 타워인데 이게 저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판교역에 바로 붙어 있는 맞습니다. 그 오피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크래프톤 이제 그 게임 회사도 있고 카카오도 들어가 있고 이런 이제 우량 임차인들 들어와 있는 매우 핵심 이제 상업 시설이고 이제 이 건물을 처음 투자한 게 이 건물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신한알파 리츠 되겠고, 근데 지금은 아마 소장님이 투자하셨을 때는 조금 다른 게 더 많은 투자 자산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를 통해서 저도 유상증자 했었어요. 계속 투자를 했군요. 근데 좀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만 유상증자 했는데 주가 이게 빠졌어 주가가. 그럴 수 있죠. 제가 지금 샀던 주가보다 또 빠져가지고 한동안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금 믿고 하는 거죠. 좀 더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 지금은 좀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회복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자산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종로 쪽, 그다음에 강남권, 그다음에 판교 이렇게 세 군데에 되게 중요 오피스 시설들에 투자되어 있는 이제 이 리츠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보통 대표적인 오피스 리츠라고 좀 보통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자산을 늘려가면서 배당금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는 이제 아래 보시면 배당금인데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배당금 강조 드리는 게 이렇게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는 기업 투자하시면 결국에는 이 배당금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리츠이기 때문에 그 리츠의 주가도 분명히 같이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오피스 리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SK 리츠 앞서도 아까 설명해 주셨던 거? 예, 아까 그 SK 서린 빌딩 가지고 있는 SK 리츠인데 뭐 이 리츠를 제가 이제 굳이 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리츠라는 것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SK가 이제 서린 빌딩이랑 주유소 이 두 가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사실 SK에서 밝히고 있는 목표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10조 원까지 자산 규모를 키우겠다. 아까 이제 1.8조 원 자산 규모였는데 훨씬 더 키우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두 가지 자산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T타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종로에 있는 이제 SKT 네네 꺾인 빌딩 그거죠. 네. 그다음에 SK 이제 U타워, SK 플랜 이것들도 다 분당에 있는 거와 이제 종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 판교 IDC 센터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그런 쪽이 되겠고 근데 전기차나 수소 이거는 이제 SK가 또 이제 이런 전기차 이제 이런 SK가 지금 뭐 배터리 사업도 하고 여러 사업을 하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확장해가고 있는 사업들을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본인들의 이제 확장해가는 사업까지도 이런 할 때 부동산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SK 리츠를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 자기들은 본업에 집중을 하고 이제 이런 리츠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이제 선진국에서는 많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과정을 지금 대표적으로 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이제 SK 리츠 이게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ESG 캔달스퀘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대표적인 물류센터 이제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 물류센터 잘 나가잖아요. 네, 이 리츠가 이제 거의 시가총액의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우리나라 리츠에서는 굉장히 큰 리츠 종목이 되겠는데 특히 이제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물류센터예요. 요즘에 가다 보면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저는 이제 가끔 보이던데 이 리츠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건물들이 보이는데 또 같이 보이는 게 쿠팡입니다. 그렇죠. 쿠팡도 물류센터 엄청 확보하고 있죠, 막 지금도. 근데 그 쿠팡이 이 리츠에 임차되어 있는 경우들 많아요. 이 그 캔달 스퀘어라는 이 리츠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캔달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 7개 자산은 이제 신규로 취득된 자산이고 사실 이 지도에 찍혀 있는 점들이 다 이 ESR 캔달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인데 그 자산들의 임차인의 가장 주요한 임차인이 쿠팡입니다. 쿠팡이다. 재밌다. 그래서 이 임차인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임차인이 망하지 않고 계속 비즈니스를 잘해야 저희도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임대 수익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불난 적 있었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그 GS 리테일인가? 그런 것들 한번 물센터 불나게 되면 좀 이것도 시세가 좀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바로 이제 특히나 이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계약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화재보험 같은 경우 다 들어있겠지만 그렇죠. 보험 같은 경우 들어있으면 사실 이제 수익금 같은 경우는 다시 보전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당장의 임대 수익은 분명히 전소가 되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영향들은 분명히 끼치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유통회사였었거든요. 롯데백화점 이제 그 GS 리테일 회사여갖고 제가 일했던 그 회사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제가 한번 눈여겨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저는 이게 이 리츠가 좋다 나쁘다 설명드리기보다 그냥 이런 리츠들이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롯데 리츠? 맞습니다. 이 롯데 리츠도 거의 시가총액 1, 2위를 해서 가격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종목인데 이제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쇼핑이 또 이제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백화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마트도 그렇고 롯데 쇼핑이 가지고 있는 백화점, 마트, 아울렛 이런 이제 그런 비즈니스들을 이제 자기들은 또 이거 역시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리테일이라는 본업에 집중하고 이제 본업에 필요한 부동산 자산은 이 롯데 리츠로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롯데 리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쇼핑몰, 백화점 이런 이제 자산들이 되겠고요. 많은 자산들이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되고 있어서 뭐 수익성이나 이런 분명에서도 좀 굉장히 괜찮은 이제 그런 자산으로 쇼핑몰 리츠에서는 거의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내 1등이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롯데 리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에서 계속 더 이제 이런 자산들을 늘려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는 확장성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실
사실 다들 덩치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량한 자산, 어떤 우량한 임차인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롯데리츠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가지고 있는 우량한 자산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그렇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리츠인데 투자되어 있는 자산은 미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근에 뭐 몇 년 전부터 되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물류센터 리츠 이런 거 해외에 그렇죠. 아마존 이런 거 물류센터 리츠 많이 투자하신 걸로 아는데 이제 그런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큰 미국의 물류센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임차인이 그 이름에서도 보시면 결국 아마존, 페덱스 이 두 가지거든요. 제일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불안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임차인이 이런 이제 네임드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그런 불안감은 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뭐 계약이 제가 알기로 뭐 5년, 10년 이렇게 계속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제 이제 우량 임차인들은 그런 갱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희가 기대하는 배당 수익도 좀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리츠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거는 배당금이 또 어떻게 월세가 세요? 또 한국 기업들보다? 아무래도 미국은 그 배당 수익률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예를 들면 임대 수익이 100이라는 게 나오는 자산이었으면 거기서의 건물 가치가 좀 더 비쌌을 거라는 거고요. 아마도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이제 투자한 자산의 그 들어간 자산은 분명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그 캡레이트 이런 것들이 좀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측면들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종목 자체의 배당 수익률은 또 매력적인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금 조달하는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배당 수익은 달라지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좀 대표적인 종류별로 소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고 싶어요. 진짜. 저도 지금 뭔가 지금 오후에 가서 뭔가 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실제 리츠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리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장 리츠를 오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장 리츠는 주식시장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사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냥 주식 호가창에서 그 리츠 이름을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주식 사시듯이 매매를 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리츠라는 것이 이제 구조도 간단하고 투명하고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이제 투자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뭐 물류센터, 쇼핑몰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류센터가 지금 업황이 좋은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살지는 않는데 이런 것까지 좀 다 같이 좀 분석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또 리츠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좀 이제 리츠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이런 펀드나 ETF를 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ETF는 또 상장되어 있는 리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라는 거는 보통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종이에 써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펀드를 상장을 시켜놨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또 이거 역시 그냥 호가창에서 그 주식 이제 매도 하듯이 이 펀드라는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이제 ETF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좀 투자하시기에 좀 용이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ETF로도 많이 이제 투자를 권유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리츠 ETF라는 것이 최근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라는 이제 이 한 종목이 있었는데 미래 타이거면 미래 쪽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미래 자산 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리츠가 많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츠 ETF들도 더 나오게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좀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만 이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첫 번째 보이는 이제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 히어로즈면 야구단. 맞습니다. 그 브랜드 맞죠? 네, 맞습니다. 키움이니까. 히어로즈 이제 키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회사이긴 한데 이제 키움 자산에서 운용을 하고 이제 이 ETF의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액티브로 운용이 된다는 점이에요. 액티브라는 것은 일단 어떤
그 어떤 뭐 우량 그러니까 패시브와 좀 반대인데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지수라는 것을 따라서 그 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패시브 방식이고 액티브라는 것은 이제 그 운용사에서 운용력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이렇게 운용자의 역량에 따라서 운용하는 것이 액티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죠. 네. 예, 이 ETF는 이름에도 이지스 액티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지스 자산운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지스 자산운용이 자문을 하는 그 자문을 바탕으로 이제 운용을 액티브하게 하는 그런 ETF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지스 자문이 그렇죠. 예. 1등이잖아요. 맞습니다. 투자 운용사 중에서는. 네, 네. 그래서 경험이 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자문을 받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도 스타트업 하는 게 있는데 네. 뭐 사석에서 말씀드렸더니 제가 이제 6월 15일 날 코엑스에서 메타버스 박람회 뭐 나가는 게 있거든요. 바로 오신다고 나가세요. 다음부터 부동산에 붙자 하면은 그냥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 상관없이 그냥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ETF는 아리랑 FNK 리츠인데요. 예, 아리랑 하니까 갑자기 미국 무슨 한인 방송국이 생각나네. 예, 이 이제 ETF는 이제 하나자산운용에서 하나자산에서 운용하는 ETF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룰 베이스로 운용이 되는 패시브 운용 방식을 이제 채택하고 있고 이 ETF는 특징이 이제 총보수 0.25%로 가장 낮은 ETF다. 좀 안정적으로 가나 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ETF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는 이제 미래자산에서 하고 있고 이 ETF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이름에도 들어가듯이 인프라 펀드도 같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잠깐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맥쿼리 인프라 이런 종목이 또 주요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ETF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새 ETF 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새 ETF 전부 다 결국에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의 좀 이제 우량한 자산들에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ETF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 리츠 종목을 하나를 또 꼬집어서 투자를 하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이런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 아무래도 분산 투자하면 좀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네요. 일단 그렇죠. 액티브한 것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잘 나갈 것 같은 거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고 맞습니다. 지금 패시브한 뭐 이런 미래라든지 하나에서 하는 것들은 안정적으로 지금 평균 수익률 정도 따라가는 그렇게 좀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개인적으로는 액티브가 좀 마음에 들어서. 그러신가요? 항상 그 투자 성향 그런 거 뭐 펀드 가입하거나 자산 운용사 맡길 때 투자 성향 쓰잖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공격적으로 다 하라. 투자인데 소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액티브가 마음에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투자, 직접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ETF, 그러니까 펀드를 이제 이렇게 지수화한 것들, ETF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를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수진 부자 언니가 제안했던 방법들, 처음 투자하는 것들은 개별 이런 ETF, 그러니까 개별 리츠를 분석할 수 능력이 좀 있을 때까지는 ETF를 좀 해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개별 기업을. 저도 이제 리츠를 한 번도 투자 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한번 이걸 지금 이런 ETF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ETF에 포함되어 있는 그 리츠들은 다 분석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서 지금 이게 좀 더 잘 나가네, 못 나가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ETF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들은 다 투자를 해봐야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런 ETF로 투자하시게 되면은 내 자산이 왜 오르지? 왜 빠지지? 이런 걸 이제 보시게 되면 그것도 정말 배당금이 나오네. 이런 걸 좀 경험하시게 되면은 더 이런 자산들에 관심도 가지고 공부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차라리 잘 설명해 주시니까는 너무 좋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제가 딴 데 가서 강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듣고 나서.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건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실 말씀들 다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리츠를 투자를 대부분 안 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리츠 투자는 좀 이런 것들을 일단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일단 좀 어떻게 보면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건데
이 뭐 리츠 오늘 제가 뭐 부동산 실물에 투자하고 정말 투명하고 많은 장점도 사실 설명드렸지만 네. 분명히 이제 투자 자산이고 그래서 손실을 보실 수 있어요. 네.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가격이 보인다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보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실물에 네. 정말 부동산 가서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렇죠. 근데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런 실물에 투자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실거래가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 이 부동산의 이런 실물이라는 것은 그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빠르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하지만 이 리츠에 투자하시면은 똑같이 부동산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거에 평가되고 있는 가격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게 뭐 5분, 1분마다도 가격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장점이다 단점인데 이게 바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그런 것들에 부안해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건 전문가들 이제 저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에 좀 현혹이 되셔서 혹시 뭐 예를 들면 가격이 올랐을 때 이거 지금 빨리 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르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너무 비싼 가격에 사실 수도 있고 반대로 빠지면은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안 좋아서 너무 좀 안 좋은 가격에 좀 아쉽게 좀 손절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물론 그게 제가 반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그런 거에 빠르게 현혹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아까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배당금 이런 펀더멘탈에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ETF든 뭐 종목이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들이 계속 꾸준할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런 가격은 오히려 그 반대로 역이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아무래도 이 리츠 투자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우려할 점들까지 정확히 짚어주셔가지고요. 좀 저는 리츠 하니까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주식 상품보다는 안정적이고 배당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많이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동기거든요. 네. 이제 이런 태동기 때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경우는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투자 상품들이.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게 되면은 네. 분명히 그때는 더 경쟁적이게 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초반이기 때문에 또 잘하려고 또 얼마나 더 노력하겠습니까? 그렇죠. 리츠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맞습니다. 네. 사실 되게 관심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정부도 그렇고 네. 정부도 이 시장이라는 걸 좀 확실히 키워서 기업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좀 좋은 투자 상품이 되기를 좀 원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 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성공적인 리츠 회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선진국에 지금 남아있는 그런 큰 리츠 회사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분들이 되게 좋아할 상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젊었을 때는 막 올인하고 그러잖아요. 뭐 코인에도 올인도 해보고 ETF에도 해보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 리츠라는 상품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려도 될 만한 상품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투자를 추천드릴 만한 분은 이제 은퇴 연령이 되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무래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기보다는 기존의 자산들에서 어떤 이제 자본 수익이 좀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세대일 수 있는데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좀 투자를 관심 있어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리츠에 투자를 해도 비슷한 이제 어떤 수익률을 그 배당 수익을 임대 수익 그러니까 거의 이제 동일한 그런 배당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고 근데 하지만 또 자기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퇴 자산을 이제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저는 많이 투자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투자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은행 금리는 너무 좀 아쉽고 근데 또 주식이라는 거는 너무 무서워.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게 또 적당한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투자하기에는 아직 너무 또 목돈이 없을 때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투자를 해보고 싶으실 때는 이런 좀 더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이제 흐름을 보일 수 있고 배당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확보가 되는 이제 자산인 리츠가 좀 이런 투자 난이도 측면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투자를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도 적합한 종목이기도 하고 네.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합한 맞습니다.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양쪽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 네. 대충 평균적으로. 그러면 1억에 500만 원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10억을 넣으면 5천만 원 맞는 거죠? 맞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그 뭐 연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분기당 저희가 나오는 거. 네, 주식은 보통 연말에 많이 나온다고 알고 계신데 네. 리츠는 분기별로 종목들이 배당 나오는 게 좀 다르고요. 네. 잠시 자료 화면 보여드리면 있어요 자료가? 네. 이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10개 종목, 이 10개 종목의 배당을 보여드린 건데 예상되는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목별로 되게 많네. 와. 이게 제가 계산은 작년 연말 종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리츠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배당 수익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5%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보시면은 종목별로 다 배당을 해주는 이제 시기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종목을 좀 섞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매분기 이런 배당금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펀드나 ETF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엔 그 ETF들에는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그 ETF에서 매 분기마다 이제 이런 배당금이 쌓이고 그것들을 분배금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 분기 좀 이런 이제 임대 수익 같은 배당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일 높은 게 보니까 JR 글로벌 리츠인데 네, 맞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면 어디예요?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상세 내용은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종목도 이제 글로벌에 투자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셋 이제 글로벌 리츠처럼 글로벌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 기억에는 이게 아마 벨기에 쪽 오피스에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훌륭하네요. 6%대도 있고 미리츠 크랩, 신한 서부 DN리츠. 아무튼 야 생각보다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거의 못 봐서 주식에서도 예, 굉장히 기본적인 수익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리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잘 알아봤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회사 찾아가도 증권회사 운영해서 찾아가도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시죠. 그 보통 이제 그 고객분들이 찾아가시는 곳은 이제 증권회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들도 많이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 뭐 ETF나 펀드 같은 경우도 많이 상담을 해주시고 그런 곳에서 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리츠에 대해서 거의 뭐 A부터 Z까지 다 알아봤던 것 같고요. 듣고 나니까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은 상품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야,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이 잘 이렇게 또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또 편하게 좀 오늘 설명해드리고자 했던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사심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사심을 갖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면 바로 녹화 끝나면 하나 사려고요. 갑자기 막 사고 싶은 게 생겼네. ETF를 한번 사보려고 저도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또 리츠라든지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 설명을 요청드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출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아무튼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